안경 낀 오타쿠 같은 친구는 30대가 되었는데 직장은커녕 개 백수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한 20만원 정도만 생기면 역시 미즈노를 찾고요. 카타상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 일이 좀 바빴거든.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하는지가 중요해! 미안. 자, 우시지마 풍속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지마 사장이 이제 풍속집에 갑니다. 우시지마 사장은 이제 이런 곳에서 성욕을 풀진 않고요. 돈 때문에 간 거고, 풍속점에서 일하는 애들 중에서 우시지마 사장한테 돈을 빌린 애들이 많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빌린 애들 중에서 좀 젊고 쓸만한 애들이 있으면은 풍속집에 다리를 놔줍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면서 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뭐 돈을 좀 받아가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시지마 사장이 여기까지 와서 수금을 하시네요 라면서 풍속점 사장한테 돈을 받고 있는 걸로 봐서 여기랑 사이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좀 놀고 있는데 매상 좀 올려주세요. 가게에서 떼가는 돈은 안 받고 50분에 14,000엔이니까 아가씨 몫인 14만원이죠. 아가씨 몫인 7만원만 하고 하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하니까 오시지마는 됐대. 오시지마 개인가? 그러면서 이제 밑에 애한테 야 너라도 해라. 그러면 넘버원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침 그때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싹 출근을 합니다. 이뻐요. 금발에다가 약간 X년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오시지마 부하가 저 친구라면 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사장이 얘기합니다. 쟤 랭킹 1등 아닌데? 그럼 랭킹 1등은 더 예뻐요? 이러니까 그게 하면서 어떤 애가 들어오는데 평범 이하인 얼굴 그리고 뚱뚱한 몸, 걔가 걸어서 내려오고 이 풍속점 사장이 출근했어? 아이고 야, 추운데 옷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오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시지마가 탁 얘기합니다. 저 친구가 랭킹 1등이군요. 역시 우시지마 사장이야. 눈썰미가 좋아. 그러니까 우시지마 부하가 저게 랭킹 1등? 왜 그 친구가 랭킹 1등이냐? 자상합니다. 랭킹 2등 친구는 얼굴은 이뻐요. 몸매도 날씬해요. 근데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돈은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요. 먼저 씻으세요. 같이 씻는 건 다메 데스. 씻고 나와서 너도 씻을 거야. 전 아까 씻었어요. 누우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존나 안 싸네, 씨. 지루해요? 그건 아닌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야. 누가 하고 싶어? 아무도 안 하고 싶지. 근데 랭킹 1등은 달라. 랭킹 1등은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 자기. 다나카상. 내 이름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잊어? 내 손님들 중에 제일 대물인데. 내가 씻겨줄게. 빨리 욕실로 와. 그래서 막 구석구석 막 씻겨줘.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눕혀가지고 바로 그냥 괜찮아? 새로 배운 기술인데. 목젖이 소용돌이 같아. 약간 이런 애야. 랭킹 1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냥하고 성격 좋고 기술 좋고. 형 일해봤어는 개새끼야. 그런데 가봤어 보다 더 기분 나쁘네. 아니 보통 형 그런데 많이 가봤어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래야 되는데, 형 일해봤어는 개새끼야. 뭔 소리야 대체. 형이라고 하질 말든지 누나 일해봤어라고 하든지. 미친 새끼야. 또라이 아니야 저거. 아무튼 우시지마 부하는 랭킹 1등이랑 했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요. 왜냐면 얘는 얼빠야. 예쁜 애를 좋아해. 근데 우시지마가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부하한테 얘기합니다. 풍속 아가씨들은 얼굴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짧다. 예쁜 애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몇 달 정도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아까 걔처럼 성격이 안 좋고 표정이 안 좋고 좀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면은 절대로 이 바닥에서 오래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풍속점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열등감 덩어리들인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일진 옆에 있던 학년을 함락하는 맛으로 그런 풍속점을 다니는 찐따 새끼들이 대부분인데 저기에서 자존심 세우고 말 싸가지 없게 하고 이러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존나 싫어한다. 반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상하게 야사시하게 해주면은 인기가 오래 갈 수 있지. 그래서 외모가 전부가 아니야 라면서 후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런 애들이 특히나 타락을 많이 하는데 초반에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에 14만 원인데 가게에서 7만 원, 여자가 7만 원을 가져가. 그러면 저기는 합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풍속점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지금 불법 풍속점이 아니에요. 합법 풍속점이에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일본에선 불법이 아니에요. 대신 합체는 하면 안 돼요. 합체 제외 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합체 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체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숫자가 많잖아요. 10명 받으면은 하루에 7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내내 일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 가까이 한다고 치면은 월 한 2천만 원 정도 땡기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얼굴만 이뻐도 인기가 많아. 그래서 월 2천씩 땡겨. 그러다 보면은 씀씀이가 커져요. 저도 이제 전 사실 이런 풍속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뭐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남자가 만진 여자를 만지고 싶지 않을 뿐인 거거든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간 거지만 이쪽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이쪽 계열에서 일하는 분들 뭐 술집에서 일하든 풍속점에서 일하든 씀씀이가 다들 크다고 하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시지마가 말합니다. 저런 애들은 자기 인기가 오래 될 줄 알고 씀씀이가 금방 커지는데 몇 달만 지나면 인기가 없어지고 씀씀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 말은 우리 고객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눈여겨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도 나오는데 세 번째 여자는 되게 평범하게 생겼고 랭킹 1, 2등과는 다르게 인기는 조금 없는 편. 그리고 이제 손님을 받는데 완전 아저씨 그리고 몸도 상당히 좀 더러운 아저씨. 아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긴 해. 근데 얘는 랭킹 1등하고 결이 비슷해질 것 같은 느낌인 게 욕실에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씻겨줍니다. 소독도 해줘요. 심지어 꽈추 소독도 해줘. 근데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병 안 걸리려면 존나 뽀득뽀득 씻어야 돼. 그런 이유로 씻겨주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성실하게. 아 얘는 아직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남자가 이런저런 걸 요구하는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처음엔 몰라도 너 그렇게 하다간 단골이 안 생겨.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손님은 50분에 18만 원이나 쓰잖아. 이런 비싼 돈 내고 온다는 거 잊지 마. 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속으로 짜증나. 고작 18만 원으로 뻐기기네.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설교질이야. 풍속점이나 다니는 주제에.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비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 몰래 잠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커뮤니티에 퍼다 나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데를 찾는 남자들을 굉장히 혐오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뭐 저라도 혐오할 것 같긴 해요. 손님들이 진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이 일하는 풍속점 여자애들끼리 대기실에서 랭킹 1등 여자애를 막 욕합니다. 저 뚱보가 얼굴도 못생긴 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러니까 말이야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랭킹 2등은 오히려 얘기합니다. 인정을 해요. 나는 미즈키가 왜 랭킹 1등인지 알아. 걔는 연애를 해주는 거야. 손님을 교육시킨다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밴시킨 진상 손님들 있지. 걔가 전부 다 받아주고 있어. 나는 걔 인정해. 걔 진짜 걔씨 모져. 실제로 이 랭킹 1등인 이 미즈나 얘는 성격이 좋은 애가 아닙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참고 있는 거고 악착같이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현재 2억 7천 정도 모았고 마음속으로는
쓰레기 변태 새끼들 꺼져 더러워 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오타쿠 손님이 오면 니꺼니꺼니 이런 거 해주고 M스타일 손님이 오면은 또 왔어? 이 버러지 새끼야? 아 욕하지 말아요. 뭘 욕하지 마. 그렇게 생기지 말던지 이 말미잘 같은 새끼야. 저 이제 가도 돼요. 돈은 낼게요. 약간 막 컨셉까지 다 해주고 막 들어온 것도 막 다 하고 막 노숙자들도 온단 말이야. 노숙자가 와도 오랜만에 샤워라. 되게 기분 좋으시죠? 가려운 곳은 없으세요? 여기 좀 긁어줘 이러면 제가 긁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참고 하는 거야. 대단한 여자긴 해. 얘는 진짜 프로 정신 개씹오죠 진짜. 그리고 숫기 없는 애가 오면은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부터 오랜만이네. 그럼 남자애가 저기 만져도 돼 이러면 숫기 없는 애들은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깨 같은데 이렇게 막 눌러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말랑말랑하지? 하하이 온나다 까라 이게 여자야. 알려줄까? 뭘요? 여자. 막 이지랄 하면서 얘한테 한번 빠져들면은 못 나올 것 같긴 해. 빠지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얘 손님들은 다 무슨 씹덕, 오타쿠, 노숙자, 뭐 불황자, 백수 막 이런 사람들이야. 돈은 잘 벌어. 근데 이제 뒤에서 같이 풍속점 하는 여자애들이 뒷담을 하면서 좀 나쁜 소리를 하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여자는 펑크가 많이 난다는 거야. 이 펑크가 뭐냐면 단골 손님이 돈이 떨어지는 걸 펑크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한 케이스는 어머니가 아프셔. 노모야. 그 노모가 아니고 진짜 나이가 많은 엄마인데 집에서 막 콜록콜록해. 연금이랑 이런 게 나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간병인이 나오셔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돌봐주고 가고 막 이래. 그리고 간병인이 이제 할머니는 너무 아프시고 말도 잘 못 알아들으셔. 아들한테 슬며시 가서 얘기해. 저기 왜? 저기 할머니 통장에 돈이 많이 비던데. 그래서 뭐? 아니 저기 그거 다 쓰시면은 할머니 나중에 약도 못 사요. 어쩌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빨잖아. 공무원이면 국민들한테 봉사나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설교야 꺼져 이 이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오는 연금을 갖다가 이제 풍속점에다가 다 갖다 처박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가부키초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에이스였대. 이런 수법으로. 근데 걔 손님들은 전부 다 이제 돈이 다 탕진되는 펑크라고 표현하는 그게 와가지고 손님들 중에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와서 진상 부리고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누군가는 막 사겨달라고 연병 떨고 스토커 생기고 이지랄이 나서 이 여자애가 거기에서 좀 돈도 묶인 것도 있고 했는데 상당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야반도주를 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돈으로 오는 새끼는 심지어 저기 미즈키 왜요? 나 오늘 하루 통째로 미즈키 예약했어. 고마워 너밖에 없어. 저기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내가 다 들어줄게. 나 다른 남자가 미즈키 만지는 거 싫어. 전에도 얘기했잖아. 나 가게에 슈킹 땡긴 게 많아서 일해야만 해. 싫어. 계속 함께 있고 싶어. 딴 남자 만나지 마. 말했잖아. 나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니면 야쿠자들한테 잡혀가. 아, 싫은데 내가 대신 기분 좋게 해줄게.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 이 새끼도 펑크군. 점장한테 말해서 배내달라고 해야겠다. 약간 위험한 수법이야. 위험해. 이거 될 수 있어 진짜. 손님들 개 버겁네. 버겁긴 해. 솔직히 나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진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 진상 손님은 미즈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와서 빚 빨리 없어지게 도와줄게. 고마워 다나카상. 다나카상밖에 없어. 이건 서비스 이러면서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니까 미치겠다 진짜. 아, 얘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거야. 사랑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성욕입니다.
자기보다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 2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넘버 2는 대학교를 다녔었죠.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이 풍속 쪽으로, 졸업까지 했구나. 풍속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반적인 일은 할 수가 없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쉽게 돈 버는 거를 알아버렸고, 내 씀씀이도 이미 일반인의 10배가 돼버려서 일반적인 일은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예쁜 얼굴 빨로 한몫 땡기던 시절도 지나고 나도 이제 점점 퇴물이 되어가는 게 느껴져 이러면서, 내 집에 들어와 보면은 집은 뭐 개판 5분 전이고요, 청소 하나도 안 돼 있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어 이러면서 그냥 씻지도 않고 잠쳐 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우시지마에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의 특징인데, 문제를 외면해요. 자기한테 직면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자꾸.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휘발성 쾌락에 노출이 되고 도박 같은 데 빠진다든지 쇼핑에 빠진다든지, 혹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한테 빠져들어서 안 좋은 관계를 쌓아간다든지, 이게 전부 다 현실을 부정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속점 VIP 손님 한 명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배 존나게 나온 뚱땡이고요. 31살인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면서도 성질을 맨날 냅니다. 얘가 이제 기분을 푸는 곳은 당연히 미즈노 랭킹 1등한테 찾아가서 위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그냥 성욕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삶을 위로받고 싶은 친구들이 좀 옵니다. 또 다른 안경 낀 오타쿠 같은 친구는 30대가 되었는데 직장은커녕 개 백수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거나 빠친코가 터져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만 생기면 역시 미즈노를 찾고요. 미즈노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카타상,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일이 좀 바빴거든.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하는지가 중요해! 미안.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래, 무슨 일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날 안아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함께 하자. 얘는, 이 여자는 쫄지도 않아요. 이런 새끼를 하도 많이 상대해가지고. 얘는 직업 물어보면 바로 개발광하거든요. 개백수 새끼여가지고. 근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런 새끼 뿐이라서. 윈터솔저냐 이지랄. 아무튼 이지랄로 얘는 보통 하루에 10명씩 받고요. 그래서 하루에 70만원씩 꼬박꼬박 받고 얘는 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랭킹 1등이다 보니까 이 점장님께서 집까지 태워주거든요. 근데 집 앞까지 태워주라고 하지 않고요. 집이 노출되는 것도 좀 꺼려해서 항상 집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한 다음에 항상 도시락집, 24시간 도시락집이 있죠, 일본은. 도시락집에 가서 젓가락 2개 주세요. 남자친구랑 먹을 거라. 물어보지도 않은 거 쓸데없이 대답을 하면서 스테이크 도시락 꽃배기랑 튀김 도시락 꽃배기 2개를 사 들고 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거의 흡입을 하고요. 흡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헌남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씻지도 않는 새끼들, 비린내, 존나 웃기네. 먹는 걸로 다 풀어요. 손님들을 저주하면서 밥 먹는 걸로 풉니다. 그래서 밥을 막 먹고 바로 누워요. 잠이나 자자. 아까 카타? 직업 물어보니까 나한테 화를 냈지. 이 새끼가 지가 개백순 게 내 잘못인가? 씨로 개새끼 죽어. 집에 포테토칩 있었지? 먹고 자야지. 일어나서 또 한남 뒤져.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죄송합니다. 한남이 아니고 일남이네요. 일본 거였지 이거. 그리고 이 주인공은 좀 요즘에 걱정이 하나 있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알아낸 스토커가 한 명 생겼어요. 당연히 손님이고요. 그래서 일할 때 쓰는 핸드폰은 원래 잘 때 끄는데 포카칩 먹느라 잠깐 끄는 걸 깜빡한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새끼는 개 거지 새끼인데 미즈키한테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이불 뒤집어 쓰고 미즈키 만나고 싶어 이 지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아냈잖아.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요. 미즈키?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아이시대로요. 나도. 아이다. 뭐 또 아이다. 지금은 안 돼. 내일 가게로 와. 가게 못 가. 돈이 없어. 어떡하지? 나도 빚을 갚아야 해서 어쩔 수가 없다. 우리의 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일단 전화 끊을게.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아이씨, 새끼. 내 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소름 끼쳐. 미친 새끼. 돈이 없으면 꺼지라고, 이 거지 새끼야. 근데 문자가 계속 와. 문자가 뭐라고 오냐? 미즈키, 널 너무 좋아해. 밤 늦게 혼자 있다가 문득 네가 떠올라서 전화를 하지 않으면 못 참겠는 상태가 되었어. 너의 세상의 한 구석에 거칠어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준 운명의 여신. 내 마음을 이해해준 사람은 미즈키뿐이야. 일본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로 힘들어. 넌 여자고 아직 젊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널 지켜줄게. 새끼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이런 새끼들이 레드필 보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만화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막 90년대에 시작해서 00년대 초반 막 이때 나온 만화인데 지금 초반이잖아요 만화책. 여기 인셀남이나 레드필 지식 읊는 새끼들이 여기도 나와요. 그 용어만 안 나올 뿐이지. 여기서 미즈키 스토킹하는 이 새끼도 넌 여자고 아직 젊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말 하잖아. 개백수 X 새끼가. 레드필 지식이 이렇잖아요. 무조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를 이끌어줘야 한다. 남자가 남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어 하잖아. 남자는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 여자는 쉽다. 다 나와요 여기에. 이 여자는 이제 전화 끊고 이 새끼 날 약 보고 있어. 세상을 알려줘? 그래서 넌 얼마나 벌어놨는데. 진짜로 나오는 대사입니다. 내가 네 연봉의 10배라고. 그래서 분해서 잠이 들려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뭘 처먹고 또 자요. 화가 이제 안 풀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 씩씩거려. 그럴 때마다 이제 통장을 꺼내요. 통장을 꺼놔. 2억 7,936만 3,300원. 와, 많이 모으긴 했다. 아직 어린데 25살이 안 됐어요. 20대 초반이에요. 24인가 3인가 그래. 딱 3억 모으면은 그만둘 생각이고 뭐 네일 아트 같은 거 하겠죠. 5권 끝. 방금 5권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넘버 2 여자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지점장이 매니저한테 물어봐요. 야, 요즘에 안나는 좀 어때? 넘버 2 안 나요? 저게 사실 평판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일단 너무 싸가지가 없고 서비스가 안 좋대요. 그리고 맨날 표정이 화나 있잖아요. 그렇구만. 안나가 가게를 안 옮기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예쁘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집 월세를 한 달에 30만 원씩 내주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그만둘까? 인기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안나는 자기 옷을 다른 사람이 입었다고 소리 지르고 개발광을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모에 끌린 또 아저씨 손님을 한 명 받았는데 그 아저씨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서비스를 받았고, 끝나고 나니까 에이씨 그냥 다른 여자 예약할 걸 그랬네. 얼굴 보고 혹했어. 이러면서 이 여자도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 동료 한 명 있었잖아요. 아까쯤에 처음 일 시작했다는. 걔하고 이제 점점 친해지면서 서로 힘든 거라든지 이런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고요. 넘버 2인 안나는 자존심 상하는 걸 무릅쓰고 넘버 1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어떻게 인기 있어지는지 알려줘. 내가 왜? 근데 얘가 자존심을 버리고 거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나 너무 잘하고 싶어. 근데 하는 법을 몰라. 솔직하게 얘기할게. 난 얼굴이 이뻐서 처음에 넘버 1이었고 그냥 대충 해도 계속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퇴물이 되어가는 게 느껴져. 그리고 네가 너무 부러워. 내가 부탁할게. 내가 1시간 돈 지금 너 낼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인기 있어지는지 좀 알려줘. 이러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얘까지 해서 삼총사가 돼요.
일 처음 시작한 평범한 애, 랭킹 1등 미즈키, 랭킹 2등 안나. 이렇게 3명이 삼총사가 돼서 일 끝나면 이제 같이 밥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 좀 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어떤 남자애가 한 명 소개되는데 이 친구는 우시지마 말고 다른 사채업자 밑에서 일하는 애인데 착취당하고 있어요. 야쿠자인 애가 이 사채 사무실의 사장이고 그 오른팔은 동네 건달 새끼고 이 동네 건달의 고등학교 후배인 애가 이 남자애인데 한 달에 월급을 한 50만 원쯤 받고 있고 뭐 똥간 청소부터 해서 하루에 거의 뭐 18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막 쌓여가고 있는데 하물며 이 사채업자 사무실이 잘 안 되니까 너 요즘 요 옆에 우시지마 사무실이 잘 나가더라. 거기 가서 고객 명부 좀 세배와. 아, 제가 어떻게 죽을래? 너 손가락 11개 잘릴래? 아니면 우시지마한테 가서 몰래 명부 빼돌려올래? 손가락은 10개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의지야. 어쩔 수 없이 우시지마 사무실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랭킹 2등 안나의 남자친구예요. 일단 얘 둘이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사이인데 우시지마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월급은 못 받을 거 아니야. 아까 거기에서 월급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개털인 새끼야 이 새끼는. 근데 안나랑 어떻게 또 사귀게 됐어.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이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안나 집에 열쇠가 있었어요. 미리 들어가서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면서 몇 달 만에 나타난 새끼인데 안나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리고 너 빨래 안 하고 밀려났었어? 내가 빨래 해뒀다는. 그럼 안나가 너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갑자기 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안나도 최근에 자존감이 박살나 있잖아. 손님들이 떠나가고 있고 퇴물이 되어가고 있고 이러잖아. 너무 외로웠거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돌아왔구나 요시노리. 둘이서 뭐 라면 끼려 먹고 뭐 분가분가 존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애는 풀스하면서 놀아요. 근데 옆에 여자애가 배가 갑자기 엄청 아픈 거야. 아까쯤에 먹었던 게 상했대. 그러니까 요리를 먹었는데 이 여자애만 취향이 좀 달라서 뭘 좀 더 넣어서 먹었는데 그게 상한 거였나 봐. 나 배가 너무 아파. 아까 먹은 마가린이 상했었나 봐. 잠깐만 나 지금 마지막 보스거든. 좀만 기다려. 나 지금 다크소울이라는 사람이 죽을 만큼 아프다니까 못 들었어. 아, 약 먹어. 약이 없어. 약국 가서 사와. 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애가 한 손으로는 게임을 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줬어요. 아씨, 귀찮네. 이러면서. 근데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잖아. 위로받고 있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약을 먹으라고 했어. 게임을 하다가 내 배를 쓰다듬어 줬어. 이것이 사랑인가? 연병을 하고 있다 진짜. 정상인이 없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남자애가 너 어제 배 아팠으니까 오늘 몸보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보통 배가 아프면은 죽 같은 거 먹지 않아? 아니야. 소고기 먹어야 돼. 소고기집 가자. 그래. 여기 야근 있고 6인분이요. 6인분이나 먹게? 나 고기 오랫동안 못 먹었거든. 존나 처먹어. 그리고 뭐해? 계산해. 아, 그리고 나 이따가 선배 좀 만나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 얼마 정도? 30만 원? 신칸센? 아, 그럼 택시 탈 건데 도쿄가 원래 택시비가 비싸잖아. 이런 새끼예요. 기둥사방이에요. 그거 되게 웃긴 게 이 여자 이쁘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 남자 안 잘생겼어요. 그냥 되게 평범한 양아치 새끼예요. 그리고 거의 뭐 사페야 이거. 어쨌든 뭐 이 풍속 3인방 유비관우 장비 유비가 많이 뚱뚱하긴 하네. 쟤를 장비로 하자 그냥. 요 셋이는 굉장히 친해졌고 근데 속으로는 다들 딴 생각을 하긴 합니다. 평범한 애는 마음속으로 이 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있고 안나는 집비 몰라요 얘가. 맨날 무슨 얘기가 나와도 자기 얘기로 마무리 짓거나 자기 남자친구 얘기만 하거나 자기 고민만 얘기. 그리고 랭킹 1등도 그냥 표면적으로는 뭐 자기도 심심하니까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 나는 어차피 3호 걸고 뜰 거다. 얘들이랑은 그냥 가볍게 지내야지.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안나한테 남자친구가 문자를 합니다. 나 어딘데 급하니까 빨리 와. 그래서 안나가 뭐지? 나 지금 가봐야겠어. 아, 왜? 한창 재밌는데. 아, 남자친구가 불러가지고 꼬매 막 뛰어갔어. 택시 타고. 가보니까 안나 여기 계산 좀 해줘. 선배하고 양주 좀 먹었는데 돈이 부족하네. 얼만데? 64만 원. 나 그리고 50만 원만 더 줄래? 또 왜? 이렇게 선배하고 같이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얘기할 순 없잖아. 50만 원? 지금 선배 앞에서 나 창피 주는 거야? 빨리 줘. 알았어. 여기. 고마워. 먼저 들어가. 나 선배랑 얘기 좀 하고 들어갈게. 아니, 이런 신을 왜 만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자애 가고 나니까 옆에 있던 선배가, 야, 너 여자친구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캬바레나 가요. 난 좀 너무 불쌍한데? 캬바레 안 갈 거요? 가긴 가지. 공짜인데. 가가지고 이제 뭐 헌팅하고 연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삐졌잖아. 얘 아침이야. 밤새 놀았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동거가 시작됐는데. 여자친구 너 삐졌겠다. 옆에 있는 선배가 얘기하니까. 이거 정력제 먹고 서비스 한 번이면 다 풀립니다. 근데 진짜 풀림. 한 2알 삼키고요. 들어가가지고 안나 뭐야 어제 어디서 잔 거야? 누워. 뭐래 그럴 기분 아니야. 누워. 진짜 누웠다. 뭐 어쩔 건데. 들어갑니다. 얘가 기술이 좋아. 기술이 끝내줘. 그래서 여자의 대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끝내줘 너무 좋아 굉장해 요시노리 괜히 사귀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한판 끝나고 나서 남자애가 얘기를 꺼냅니다. 실은 나 지금 회사에 묶여 있어. 나가기 싫은 회사인데 싸움 잘하는 선배 때문에 못 그만두고 있거든. 그리고 그 선배한테 사실 빚이 3천만 원이 있어. 그거 갚아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 근데 내일까지 이자 300을 내야 돼. 300? 당장은 무리야. 너 요즘에 풀타임 뛰지? 그러니까 300 정도 금방 벌 수 있어. 빌려서라도 나 좀 꿔줘. 300을 어떡해. 사채 300지면은 진짜 큰일 나. 잠깐 누워볼래? 뭐래. 지금 갑자기 뭘 또 누워. 진짜 누우면 뭐 어쩔 건데. 요시놀이 좋아 꾹꾹 푹푹 깔짝깔짝 으아. 오늘 밤 2회전 3회전 원하는 대로 해줄게. 수시간 후 남자애는 돈을 세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거 뭐 한 IQ 30쯤 되는 무슨 포유류 같은 거 보는 느낌이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안나는 남자친구하고도 잘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랭킹 1등한테 배운 것 때문에 좀 기분도 좋아졌고 서비스도 좀 좋아져서 좀 기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제비 새끼는 어찌어찌 하다가 오시즈마 밑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일하게 된 평범한 여자애 있었잖아요. 얘는 현역 여대생이었어요. 그리고 얘한테는 고민이 있는데 당연히 풍속점에서 일하는 거를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가 되게 똥통학교라 그런지 양아치 새끼가 많이 다녀요. 근데 그 양아치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개씹 양아치 새끼가 하필이면 얘를 짝사랑해. 그래서 자꾸 만나자 보자 밥 먹자라고 하는데 알바가 있다면서 거절하고 있었거든.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똘마니 애가 풍속점 광고 사진들을 보다가 얼굴은 안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하관이나 이런 데 조금씩 나온 걸 보고 이거 하야마 닮지 않았어? 라면서 이 양아치 일진, 대학생인데도 일진인 게 참 웃기긴 한데 얘한테 보여줘. 얘 표정이 미묘해집니다. 뭐 당연하지만 며칠 뒤에 이 새끼가 손님으로 찾아오고요. 뭐 하는 건 물론이지만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나쁘다에서 항상 한 단계씩은 더 나가는 것 같아. 뭐 이걸 빌미로 해서 뭐 연애를 시작한다든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결국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을 우습게 봤네. 이게 몸 파는 년 주제에 나를 여태까지 그동안 깠던 거야? 뒤지고 싶냐? 너 여기에서 일하는 거, 풍속점 일하는 거 아주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여줄까? 빨려나?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요. 이 여자애는 어쩔 수 없이 우시지마를 찾아갑니다. 우시지마 상. 우리 VIP 얘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몇 년은 이렇게 우시지마한테 이자를 줄 거라 애껴요. 우시지마는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건강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얘도 좋아하거든. 얘가 죽어가는 얼굴로 우시지마 씨 300만 더 빌려주세요 이러니까 너 무슨 일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애가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어디 쓸 건데? 그리고 뭔가 뽑아 먹을 구석이 있을 것 같다? 오케이 빌려줄게 이런 느낌인데 얘는 VIP 아끼는 고객이니까 너 무슨 일 있구나. 저기 오빠한테 다 얘기해. 오빠가 해결해줄게. 사실은 협박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너 전화통화랑 녹음해놨지? 일단은 그 통화 가지고 그 새끼 만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너 지금 나 협박하고 있는 거야. 협박 공갈죄는 형사상 법상 어쩌고 저쩌고고 너는 징역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내가 이걸 학교에다가 얘기하면은 너는 학교를 못 다닐 거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새끼가 쫄아가지고 치사하게 고소를 해? 으이씨. 떼냅니다. 우시지마가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새끼 이름이 뭐지? 이름이 안 나오네. 아무튼 가장 문제인 남자 새끼가 나오는데 뭐 뻔하지만 이 새끼도 사회성을 박았습니다. 저도 뭐 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쭈구리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게 아니구나. 뭐 어디 일진짓하고 뭐 남 괴롭히고 얘들도 나쁜 건 맞는데 그런 걸 당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니구나라고 전 어렸을 때 이미 알게 됐잖아요. 왜냐면 그 무리에 속해봤으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지마 같은 걸 보면서도 참 공감이 많이 됐는데 여기 공장을 다니는 노동자인데 일단 사회성이 X같고요. 뭔가 성실하고 일 잘하고 자기보다 어린 애한테 붙어서 일단 말을 많이 걸어요. 자기가 원래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고 어차피 나는 여기 조금만 일하고 대기업에 취직이 되는 게 결정돼 있다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인 애가 저기 요시무라 상도 여기에서 일하면서 개그맨 준비할 거래요. 그 새끼 나보다도 재미없는 것 같던데? 안 그래? 걔가 웃겨? 난 걔가 무슨 얘기할 때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애가 개그맨이 목표였구나. 그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러니까 정상적인 애가 그런 인간? 이러면서 찡그려. 얘는 사회성이 X박은 걸 여기서도 느끼는 게 상대가 얼굴 찡그린 걸 보고 나한테 입냄새나? 예? 아니요? 근데 왜 얼굴 찡그려? 아닌데요? 이러면서 딴 데 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성이 X박았으면은 자기가 지금 누군가를 험담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얼굴을 찡그린다는 거는 험담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같이 누구를 뒤에서 씹는 행위가 싫다는 거잖아.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니까 나한테 입냄새 나나?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고치지도 못해 진짜. 사회성이 진짜 너무 중요해. 저도 어렸을 때 사회성이 진짜 많이 X박았었거든요. 이제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학습을 많이 해서 저는 사회성이 학습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 사회성은 평균보단 아래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10명이 있다면 한 6등이나 7등 정도의 사회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회성이 떨어져요. 근데 저도 만약에 어렸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음침하고 폐쇄된 채로 살아갔다면 이 나이까지도 9등, 10등 되는 사회성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그런 새끼고. 그리고 얘는 이 사회성이 매우 힘든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게 그 어제 정상적이고 어린 애랑 대화를 좀 해봤잖아. 바로 다음날 도시락을 싸왔어요. 얘 거를. 그 미친놈이. 그러니까 이 사회성 X박은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주면 호의라고 할 것도 없어. 말을 걸었는데 한 1분 같이 대화를 해준 것 뿐이란 말이야. 특별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호의를 상대한테 베푸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 노가다 공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둘이 쉬는 시간에 1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니까 얘가 듣기 싫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얘한테 밴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 근데 얘는 대화를 했다. 우린 친구. 집에 가서 아까 대화했던 걸 떠올리면서 그 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할 거야. 남자 새끼가 도시락을 2개 커플 똑같은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쯤 스물스물 어두침침하게 음침하게 기어와가지고 이거 뭐고 이게 뭐예요? 도시락이잖아. 내가 정성껏 쌌다는. 저기 저 다른 인부분들하고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요. 너 지금 내 성의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도시락을 싸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쌌는 줄 알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반찬에 내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이 새끼 피해야겠다. 이 뒤가 더 가관이야. 이 젊고 어린 친구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손잡이에 종이 가방이 걸려있어. 그 안에는 아까 받지 않은 도시락이 들어있었고 도시락은 쉬어가지고 쉰 냄새가 나고 쪽지가 써있어요. 널 위해 정성껏 만든 도시락에 대해 아무 감사의 말도 없고 더군다나 만든 사람 성의는 생각도 안 하고 한 입도 안 먹는 건 무슨 태도? 너한테도 양심이 있다면 이 도시락을 먹어줘. 혹시라도 안 먹고 버린다면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걸로 여길 거고 내게도 생각이 있어. 부디 날 화나게 만들지 마. 만약에 도시락 안 먹잖아? 드디어 절 화나게 하는데 성공하셨군요. 이런 새끼들은 진짜 상종을 안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어릴 때라면 함께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 처먹고 30대인데 이 나이 처먹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면은 이거는 진짜 이런 새끼들이 살인사건을 일으켜요. 진짜로. 나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디 막 이렇게 막 남한테 피해 끼치고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싸움박질 하고 다니고 얘들도 물론 나쁘지. 착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뉴스에 크게 나오는 살인사건은 이런 새끼들이 저질러요. 왜 일본에는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작가들이 많을까? 이제 우리도 늘 거예요. 일본이 더 빠른 거고 어차피 우리도 늘 거야. 그리고 이 개민새끼는 그 랭킹 1등의 스토커. 랭킹 1등이 옛날에 좀 큰 가게에서 일하다가 여기로 옮겼다 그랬잖아.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새끼인데 이 새끼가 얘한테 빠져가지고 펑크 돈을 다 끌어다 쓰고 어디 빚까지 내가지고 가게를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사겨달라, 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해달라 연병 지랄을 떨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거든 얘가. 근데 얘 주소를 또 알아내버렸어. 그래서 랭킹 1등이 택배가 왔길래 택배를 뜯어봤더니 화장지 뭉치가 주먹만한 것들이 한 7, 8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들여다봤는데 악취가 나. 쪽지가 있습니다. 미즈나에게. 지금은 미즈키인가? 매일 밤마다 너를 생각했어. 그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보낸다. 진짜 존나 음침하다. 이건 진짜 나는 그냥 뇌가 고장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갱생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랭킹 1등 여자애는 누마타가 집 주소를 알아내버렸다. 큰일 났다. 이 미친놈이 랭킹 1등 애가 버리는 쓰레기. 이 랭킹 1등 애는 옛날에 이런 일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집에 세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택배 같은 거 받으면은 주소 나오는 그 부분을 찢어서 세절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거든. 이 새끼는 그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지고 그 세절기로 분해된 종이를 집에 갖고 와서 전부 다 맞춰가지고 전화번호, 집 주소, 어디에서 무슨 택배 받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야 이거 진짜. 이런 애들은 진짜 사회와 격리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집에서 미즈키가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눌렸어요. 그래서 누구지? 근데 좀 음침하니까 바로 열진 않아.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그 현관문에 달려있는 그 렌즈 있죠. 거기를 이렇게 탁 쳐다봤는데 눈깔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밖에서 문을 막 흔들면서 미준아, 미준아,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라, 문 열라. 막 소리를 막 질러. 그리고 우유 넣는 곳 있잖아. 거기가 이제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좀 있어요. 이중장치로 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통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안에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유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손 같은 걸 넣지 못하게. 그거를 막 발로 차고 막 뭘로 쑤셔가지고 그걸 떼내. 떼내고 나면은 이제 그냥 공간이 이렇게 좀 생겨. 구멍이 생기죠, 문에.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막 더듬더듬 하더니 문을 막 열라고 막 어깨가 빠져라 막 이지랄을 하는데 손에 자해 자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어. 그 마동석이 예전에 이웃 사람인가 그거 할 때 같은 아파트에 그 연세 살마가 살았잖아. 근데 그 새끼가 마동석 자리에다가 차를 대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야, 너 301호 개지? 누군데 반말이쇼? 차 빼 이 새끼야. 나가서 이렇게 차를 빼려고 하는데 마동석이 거의 침을 뱉었단 말이야. 여기 침 당신이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슥 걸어와가지고 당신? 이 씨발놈이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이 씨발놈아. 손 봐봐 이거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6학년이냐 이 씨발새끼야? 어? 뒤질래? 차 빼 이 개새끼야. 아갈 빰딱으로 확 찢어버려. 바빠 이 개새끼야. 그렇잖아. 이런 새끼들은 사실 X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여자만 죽이는 거야 이런 새끼들이. 마동석 같은 데 보면 개쫄고. 그래서 막 문 열려고 막 개 연병 지랄을 떱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저기 얘가 에이스라서 가게에서 아끼잖아. 매니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넘겼어. 그런데 그 와중에 가게에서 굉장히 못생겨가지고 인기가 매우 떨어지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애는 약간 들떨어졌는지 맨날 랭킹 1등한테 뭘 막 빌리러 와요. 뭐가 떨어졌다면서.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랭킹 1등이 살짝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 근데 여태까지 그 삼총사가 좀 친하게 다녔잖아. 그래서 안 나가. 그러면 너 좀 힘드니까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을래? 말을 해준 거야. 그래서 랭킹 1등도 다행이다. 친하게 지내길 잘했어. 아, 됐네. 그래서 이제 셋이 만나서 이제 또 밥 먹고 안나네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였는데 문자가 옵니다. 그 또라이 새끼한테. 그 또라이는 일단 성질 나가지고 집에서 자해 한번 때리고 위 아닙니다. 해입니다. 손목 한번 더 긋고 야호! 운명의 상대인 미즈나를 또 만났어. 아침에 싸우고 사라졌지만 미즈나의 친구를 따라다니면 또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미즈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거든. 지금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자 푹 눌러 쓰고 구석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나도 알아서 안나를 쫓아온 거예요. 미즈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나에 대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다 알아.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미칠 것 같다 진짜. 내가 이래서 이거 편 하기 싫었던 거야. 너무 불쾌해. 아씨. 프리터 편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은 이 남자 새끼가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셋이서 그냥 막 왁자지껄 떠드는데 특히나 이제 랭킹 1등인 얘는 이 X밥인 남자들 돈 뜯는 방법 이런 걸 막 거의 웅변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또 이 X인 새끼가 듣고 있어. 그래서 약간의 상처도 받은 듯?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처먹었을 거 아니야. 랭킹 1등은 돼지니까 많이 처먹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이제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안나네 집에서 있으면은 혼자도 아니기도 하고 설마하니 안나 집을 알겠어? 당분간 거기서 신세 좀 지고 이제 앞으로 2천만 원만 더 모으면 되니까 3억 딱 모은 다음에 은퇴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 옆칸 위에서 대가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즈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가게 옆에서 음침하게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하나 시켜놓고 칼질 계속하면서 미즈나 이러고 있다가 잠깐 미즈나가 돈가스, 덮밥, 곱빼기 먹었고 함박스테이크 2개 먹었고 5분 안에 똥 싸러 가겠군.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미리 딱 가 있었고 중간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미즈나가 똥 싸러 올 거야.
아니나 다를까 미즈나가 똥을 싸러 오고 옆 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또 망상을 떱니다. 아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신들 돈 뜯는다는 얘기는 그냥 친구들한테 쎄 보이려고 한 얘기지 진심이 아닐 거야. 너는 다정한 여자잖아. 이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미즈나한테 이제 무릎 베개를 누워서 잠에 들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즈나가 똥을 다 싸고 손을 딱 씻고 있는데 이 새끼가 살짝 나와서 커터칼로 뒤에서 목을 겨눕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이때 마침 사실 아까부터 있었는데 우시지마 일행이 여기서 밥을 묵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시지마 사장이 눈썰미가 좋다 보니까 약간 X 같은 새끼가 이 미즈나를 계속 꼬라보고 있는 거를 눈치 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터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직원이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뒤질래? 칼 버려라. 저 죽여버린다. 라고 부하가 얘기를 하니까 우시지마가 얘기합니다. 그만둬 마사루.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협박은 안 통한다. 이 새끼니까 그러니까 눈깔이 정상이 아닌 걸 우시지마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애한테는 돈 안 빌려줘. 우시지마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네가 미즈나한테 뭔데? 상관없잖아. 저리 꺼져. 이러면서 이제 막 손이 막 떨리니까 피도 조금 났어요. 그리고 미즈나는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시지마는 역시 머리가 좋아. 그래, 나는 미즈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너 괜찮겠어? 뭐가? 그냥 좀 답답하고 조급해서 이런 일을 벌이긴 했지만 그냥 미즈나하고 평범하게 대화로 네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인 거 아니야? 분명히 미즈나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겠지. 나도 사채업자니까 그런 일 많이 당했어. 근데 미즈나, 내 부탁 좀 들어줘. 저 녀석은 원래부터 이상한 놈은 아니야. 그냥 너를 너무 좋아해서 조급해졌을 뿐인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나는 그냥 미즈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래, 칼 이리 줘. 그냥 그렇게 너의 진심을 전달하면 된다고. 여기 칼. 푹. 칼 주자마자 바로 찔러버린 미친 새끼 이거. 아무튼 우시지마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인 것 같아. 아 진짜 웃긴다 이거. 근데 그 커터칼이잖아. 커터칼을 넣은 채로 찔렀어요. 이 맞박을 찔러버렸어. 그래서 존나 피 흘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크게 다치게 하면은 어차피 뭐 얘도 좋을 게 없으니까. 뭐 어쨌든 해결. 그리고 이제 다시 랭킹 2등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그 기둥서방 새끼는 안나한테 삥 뜯는 돈으로 주변 친구들 모아가지고 여자들이랑 헌팅하고 쳐놀고 있고, 안나가 전화를 5번이나 했네 이러면서 아씨 또 잔소리 좀 듣겠구만 이러고 있고, 안나는 이제 집에서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사실 이 기둥서방 새끼는 그냥 돈만 삥 뜯는 게 아니고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스토리에서 풍속점에서 일하는 하류 인생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여자들과 엮인 남자들은 하류를 넘어서 거의 시궁창 새끼들이에요. 근데 안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내 남자친구는 너무 자상해. 얼굴은 안 때리잖아. 진짜로 나오는 내용이야.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야. 대사는 조금 바꿨어. 저작권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다정해서 얼굴은 안 때리는 거야. 고마워. 아니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슨 감정적 지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무슨 차은우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 개 찐따같이 생겼는데. 남자애가 뭐 그렇다고 센 애도 아니잖아. 그냥 X밥이잖아. 아, 이제 안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처음에만 막 꽁냥꽁냥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질수록 계속 밖에 나돌아요. 처음에는 매일 같이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씩 외박을 하다가 일주일에 2, 3일씩 없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집에 들어와. 안나는 다시 좀 외로워진 상태. 그렇게 이제 다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풍속점 주변에는 호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빠 선수들이 안나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후배가 선배한테 물어봅니다. 저 여자 호스티스예요? 아니, 옷차림 보면 몰라? 풍속계잖아. 어떻게 알아요? 몸 파는 애들은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 거기서 얼굴이 좀 괜찮은 애, 이 호빠는 얼굴이 괜찮아. 얼굴이 괜찮은 애가 안나를 예약합니다. 그리고 옷차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호스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안나가 너 호스트 아니야? 알아줘서 고마워. 뭐야, 나 그런데 안 가. 나도 알아. 그냥 명함이나 돌리다가 한번 와봤어. 명함은 받아줘. 뭐 그래. 뭐 그래도 시간 남았는데 왜 해줘?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되게 피곤해 보여서 내가 마사지라도 해줄까? 뭐래? 앉아봐. 이러면서 막 발 마사지를 막 해줘. 작업 들어간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남자친구 새끼는 사실 안나한테 받았던 돈 있죠. 그 돈을 지가 어디 안 쓰고 잘 모아가지고 선배한테 갚았으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그만 일하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새끼는 안나한테 삥 뜯어가지고 다 여자랑 노는데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무실에 있던 야쿠자하고 깡패 같은 선배하고 얘들은 너 이 새끼 우시지마 사무실에 취직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명부 빼오라는 것도 안 빼오고 내 돈도 갚지도 않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이 안나의 남자친구를 잡아다가 조금 패고, 많이는 안 팹니다. 조금 두드려 패고 너 빨리 명부 세배 와라 이 개새끼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덜덜 떨면서 안 그러면 네 여자친구 막 죽인다 막 이렇게 했어요. 팔아버린다고, 섬에 판다고. 덜덜 떨면서 그걸 어떻게 훔쳐, 똑같네 이러고 있는데 우시지마가 눈치를 챕니다. 어이, 무슨 수작이야? 사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침이 떼지마. 다 아니까.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직원 통해서 미행까지 시켜서 아까 이제 그 깡패 같은 놈들한테 협박당하는 것까지 멀리서 캠코더로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이 새끼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우리 고객 명부 훔치려고 내 밑으로 온 거지? 저 그게, 근데 왜 곧바로 훔치지 않았어? 훔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너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구나. 사장님. 좋아. 그럼 우리 거꾸로 사키자키 론 명부 훔치러 가자. 오시지마는 역으로 그놈들의 명부를 훔쳐서 나옵니다. 당연히 안나의 남자친구가 문도 열어주고 명부 어디인지도 알려주고 다 했죠. 안나의 남자친구는 이거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알고 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명부를 훔치고 내려와서 오시지마가 얘기합니다. 자, 너 2주일 동안 일했던 월급이야 하면서 한 40만 원 주고요. 넌 오늘까지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예? 뭐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겪든 나랑은 상관없고, 만약에 사기사키가 명부 없어진 것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 이름 불잖아? 그럼 넌 죽는 거야. 어딘가에 매달아 줄게. 꺼져. 그래서 안나의 남자친구는 또 현실을 외면하며 어딘가에 처박혀서 편의점 도시락을 처먹으며 45만 원 가지고 어디로 도망치라는 거야. 씨. 그리고 안나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새끼예요 이거. 얘는 진짜 솔직히 살 가치도 없어요 얘는. 진짜로. 안나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호스트랑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군가 자기한테 자상하게 해주기만 하면 빠지는 애야. 근데 심지어 이번엔 잘생기기까지 했고 자상하게 해주는 기술을 가진 호스트한테 걸렸으니 마음을 줬겠죠.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모른 척하니까 호스트가 갑자기 전화기를 탁 뺏어요. 야, 너 안나 남자친구 누구누구지? 너 누구야? 나?
안나 새 남자친구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여자애가 무슨 짓이야. 네가 무슨 내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호빠 선수가 갑자기 안나를 확 끌어안으면서 그딴 기둥서방 새끼 잊어. 내가 널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안나가 갑자기 심장이 콩탕 콩탕 콩탕. 뭐야 왜 멋있고 지랄이야. 호스트 주제에. 안나의 마음은 이미 호스트한테 빠져들었습니다. 이 호스트 냄새가 너무 좋아. 요시무라랑 냄새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살면서 한 번 있는데 사귀는 사이든 썸녀든 누구든 분명히 엊그제까지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 엊그제까지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차가워지는 거야. 사귀는 사이든 썸 타는 사이든 뭐든 알아가는 단계든 갑자기 차가워지잖아? 그냥 무조건입니다. 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마세요. 남초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은 소개팅을 했는데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현재 3번 정도 만났고 3번 다 되게 재밌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연락도 잘 안 되고 답장 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혹시 제가 삼부터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인가요? 이러면 답글에 3번 만나고 나면 사귀자고 물어보는 게 국룰이죠. 이러면서 개X진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랑 썸 타는 동안 딴 남자가 생긴 거야. 보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여자가 원래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아. 고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못 참고 외로우니까 그냥 소개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잘 돼가고 있고 실제로 사귈 마음도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소개팅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면서 약간 마음을 전해버린 거야. 남주긴 싫은 거야. 이 둘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넌 찬밥이 된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내 연애 기술이 부족했나? 그때 했던 얘기가 내가 잘못 얘기한 걸까? 그날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옷을 잘 못 입고 갔을까? 그날 선택한 메뉴가 잘못된 걸까? 아무 잘못 없고요. 그냥 누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 새끼가 안나가 이제 전화를 너무 안 받으니까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나, 큰일 났어. 또 뭐가? 우리 당장 오키나와로 가야 돼. 왜? 나 선배를 좀 화나게 했는데 나 진짜 살해당할지도 몰라. 너 3천만 원 없지? 없어. 그러면 우리 그냥 오키나와로 도망가자. 오키나와는 또 갑자기 왜? 오키나와 거기에 풍속업소가 있대. 너라면 충분히 돈 벌 수 있고 누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일하는데 문제 없대. 우리 오키나와 바닷가에서 평생 같이 살자. 너는 풍속집에서 일하고 나는 지금처럼. 아니 이거 진짜 이건 사페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둥서방이 무슨 평생 직장이야 이거. 연금까지 받아먹을 기세야 이 새끼 은퇴하고. 안나가 얘기합니다. 이미 호스트한테 마음을 뺏겼죠. 아니었으면 진짜 갔을 거예요 오키나와. 나 이제 결심했어. 우리 그만 끝내. 시간이 없다니까. 오키나와 가야 된다고. 비행기표 끊게 빨리 카드 줘. 너 내 부탁 들어준 적 있어? 언제? 나 항상 들어줬잖아. 너 예전에도 우리 애기 지울 때 네가 안 와서 결국 나 혼자 갔어. 그날 서류에다가 왼손으로 네 이름 필체 바꿔서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게 언제적 얘긴데 벌써 작년이잖아. 4달 전이잖아. 그리고 그 지우는 거 네가 지우자 그랬지 내가 지우자고 하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낳고 싶으면 낳으라고 했어. 이건 사페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자애가 지금 장난해? 이제 너랑은 무리야. 헤어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랑 오키나와에 가야 한다고. 너는 풍속점에서 일하고 나는 너 예뻐해주고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자고. 할머니가 돼서도 오키나와에서는 할머니를 할 수 있다잖아. 됐어. 날 우습게 보지 마. 35분 지났어. 나가. 가게로 찾아왔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회원들, 빚쟁이들 명부를 빼앗긴 이 다른 사채업자 쪽 있죠. 이쪽에서 이제 빡이 많이 돌았고요. 안나의 남자친구가
그랬을 거라는 게 뻔하죠. 그리고 그 사채업자 밑에 있던 그 선배 있죠? 아까 캬바레 같이 가고 막 했던 안나 남자친구가 돈 생기면 얘랑 맨날 같이 여자랑 놀러 다녔잖아. 걔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요시노리냐? 나야, 노무라야. 야, 사기사키 패거리 이제 끝났어. 그 새끼들 빚쟁이 명부 다 뺏겨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 그 가게에서 한 800만 원 정도 훔쳤거든? 그래서 혼자 도망가야 되는데 뭔가 무서워. 같이 가지 않을래? 아, 형! 사실은 나도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혼자 무서웠거든? 신주쿠 버스터미널로 와. 오케이! 야쿠자랑 같이 옵니다. 요시노리, 미안하다. 요시노리, 네가 명부 훔쳤지? 몰라요. 일단 차에 타자. 그리고 어떤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병원에는 어떤 노인분이 누워 계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시고, 아까 노인분 봤지? 저 노인분이 신분을 밝히긴 좀 어렵지만 좀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장기 이식이 좀 필요하셔. 근데 일본에선 불법이잖아? 중국에 가서 수술을 좀 받아야 하는데 네가 좀 주자. 제가요? 너가 대충 빚이 3천이잖아. 근데 명부를 또 훔쳐가고 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갚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5천 있니? 아니요. 간 있니?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5천을 구하든지 네 여자친구가 5천 구해준대?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자친구는 이뻐가지고 오키나와 풍속업소에다가 팔면 5천 정도 받을 수 있거든? 너만 동의하면 진행하고. 하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이 새끼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 차렸네. 더 이상 안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이 안나의 남자친구는 장기 이식을 해주러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요. 너무 나쁜데. 아까 안나 남자친구 속였던 그 선배 있죠? 그 선배 새끼가 안나를 찾아옵니다. 안나, 나 요시노리 친구 노무라야. 기억나지? 왜요? 지금 요시노리 됐어. 왜요? 야쿠자한테 잡혔는데 장기가 다 털릴 판이야. 예? 어떡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뭔데요? 너가 오키나와에 가서 5년 동안 일한다는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요시노리를 풀어주겠대. 옆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었잖아. 랭킹 1등 애가 말합니다. 절대 해주지 마. 미쳤어? 그런 새끼를 위해서 섬으로 팔려간다는 게 뭔 소리냐고! 안나는 하지만 나한테 다정하게 해줬던 건 요시노리 뿐이야. 그래서 안나도 오키나와로 팔려갑니다. 진짜 야쿠자는 너무 못됐긴 했다 진짜. 야쿠자들은 진짜 심하긴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애도 장기 털리로 중국 갔고요. 여자애도 오키나와로 팔려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랭킹 1등 여자는 그걸 보면서 진짜 미쳤다. 신지라이 나이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쿠자는 얘기하죠. 안나는 요시노리를 위해 오키나와로 팔려가고 요시노리는 안나를 위해 중국에 가서 장기를 빼고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두 사람 다 영영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할 텐데. 악마긴 하다. 진짜. 이제 그 시각에 랭킹 1등인 여자 드디어 3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집에다가 통장을 놓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특히나 지금 이게 이제 00년대니까 이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현금으로 돈을 하루에 거의 70만 원씩 거의 꼬박꼬박 받으니까 매일매일 7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3억을 드디어 찍었고요. 원래는 통장을 집에다가 보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통장 보면서 이제 위안을 삼는 앤데 그
미친 스토커 새끼 때문에 집 밖에 나와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제 안나도 없고 하니까 업소에서 그냥 휴게실에서 자면서 통장을 휴게실에 놔둔 거야. 그리고 여기 되게 못생기고 약간 경계선인 것 같은 여자 한 명 있었다 했잖아. 그 여자가 이제 당연히 랭킹 1등 여자를 샘내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맨날 뭐 떨어졌다 하면은 매니저한테 가면 되는데 맨날 랭킹 1등한테 와가지고 빌려 갔잖아. 그래서 그날도 랭킹 1등한테 가서 저기 컨돔 없네?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랭킹 1등이 쉬는 휴게실을 뒤지다가 열쇠를 하나 발견하고요. 그 열쇠가 그 지하철에 있는 그 물품 보관함 열쇠인 걸 알아서 거기에서 통장을 꺼내서 랭킹 1등이 사면발이가 걸렸어요. 그래서 손님한테도 이제 좀 안 좋은 소리 욕을 좀 많이 먹고 치료를 받고 기분 더럽네 이러면서 이제 통장 보면서 마음을 좀 추스리려고 사물함을 열었는데 통장이 없어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고요. 은행 팀장이 나와서 모시아겐 고자이마시다. 저희 쪽도 고객이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인감, 보건증 및 현 주소와 전화번호로 본인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정은 딱하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랭킹 1등 여자애는 원래는 뚱뚱하고 못생겼었지만 생기가 있었잖아. 하루 만에 모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되어버렸고 자기 돈을 세빈 것 같은, 왜냐면 다음날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걔도 참 경계선이긴 해. 왜냐면 걔가 훔친 걸 모르잖아. 누가 훔쳤는지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이때 뭐 CCTV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옛날이잖아. 특히 일본이잖아. 우리보다 디지털화가 훨씬 늦게 된 나라잖아요. 00년대 일본이면 CCTV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 못생긴 여자 걔가 돈을 다 빼돌린 다음에 좀 더 일을 했어야지 거기서. 그러면 안 들켰을 텐데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둬버려가지고 전화로 그년이구만 알아내고 이제 그년을 막 찾아서 막 다니는데 못 찾죠. 뭐 멀리 날랐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돈이 하나도 없어졌잖아. 그래서 2차를 뛰게 됩니다. 2차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체를 하면 안 돼요. 일본은. 일본은이 아니고 우리는 다 안 되지만 일본은 합체 빼고 합법이잖아. 풍속점이. 근데 얘가 이제 돈이 급하니까 2차 비용으로 5만 원만 받고 합체까지 다 해준 거야. 거기에다가 생기를 잃으니까 주변에서도 쟤도 생기 잃으니까 그냥 볼품없는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구나 이러면서 매력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점장이 와서 미즈키 씨 잠깐만요. 요즘에 2차 계속 뛴다면서요. 돈을 도둑 맞아서 힘든 건 알겠지만 뭐 규칙은 규칙이니까 오늘부로 그만둬줘요. 미즈키는 짐을 싸고요. 저 여자도 기운 빠지니까 그냥 평범한 돼지녀네. 어쩔 수 없지 이 바닥이.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보려고 가는데 다른 데 간 곳이 뚱보 전문 풍속점이에요. 소개를 받아서 거기라도 갔는데 거기 지점장이 우리는 뚱보 전문인데 너는 얼굴이 너무 홀쭉한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몸은 뚱뚱한데 스트레스 받아서 또 계속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스트레스 신경 쇠약이 너무 심하니까 얼굴이 고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뚱땡이 전문 풍속점에서도 안 받아줘.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길거리에 전광판에 TV 나오잖아. 거기에서는 그 저번에 스토커 새끼 있잖아. 걔랑 합의해가지고 풀어줬거든. 왜냐면 어차피 감옥에 가봤자 살인미수 이런 거 안 되잖아. 겨누기만 했고 행위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나올 텐데 1, 2년 있다가 복수심에 불타서 너 찌르러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냥 합의를 해줬어. 돈도 안 받고 그냥 합의서를 써줬거든. 감옥에 안 간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가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34세 누마타 코이치 전국 수배합니다. 누마타는 어제 새벽에 러브호텔에서 피해자인 A씨를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라고 뉴스에 뜨고 있고, 이 랭킹 1등 2였던 이 미즈키는 역시 저 새끼가 내 돈 훔쳐갔나. 얘도 그러니까 심증만 했지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 못생긴 경계선이 훔쳐간 줄 생각하고 있다가, 또 얘가 러브호텔에서 여자를 지금 산 거잖아요. 그럴 돈이 없는 새끼잖아. 그러니까 돈을 썼다는 거 아니야. 러브호텔도 비싸잖아. 원래 거기 갈 돈도 없는 앤데. 그래서 저 새끼가 훔쳤나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길거리를 걷다가 우시지마 사장을 만나고요. 우시지마 사장이 이제 드디어 아는 척을 합니다. 원래 그전에는 미즈키를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우시지마는. 왜냐면 알아. 얘는 악착같이 일하고 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명품도 안 사요. 얘는 밥도 저기 비싼 것도 안 먹고 맨날 도시락, 한솥 도시락 같은 데에서 도시락 2개씩 사 먹고 이 집밖에 안 해. 돈을 악착같이 모아. 우시지마는 이런 애를 알잖아. 자기한테 돈 빌릴 애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원래는 아는 척도 잘 안 했었는데 미즈키가 망하고 나니까 길거리에서 보고, 요 미즈키, 소문은 들었다. 곤란한 일 있으면 사무실로 와. 돈 빌려줄게. 이렇게 풍속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그나마 드라마판에서는 우시지마가 절반 먹기로 하고 돈 세벼간 여자 찾아줌. 그건 좀 낫네. 영화판 아니야?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유, 진짜. 나는 우시지마 어렸을 때도 재밌게 봤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에 보면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가 그렇게 좋진 않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뭐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몸은 좋은 편이긴 하지만 뭐 내가 만든 거지 타고난 몸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뭐 지능이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시지마 같은 작품을 보면 아, 저는 지금 술 담배를, 그러니까 담배는 아예 안 피고 술은 이제 조금씩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데 요것도 이제 맥주 한 캔 정도씩 먹는 거잖아요. 이슬톡톡 뭐 이런 거 처먹고. 근데 요즘에는 그거조차도 안 먹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유혹에 내성이 있는 성향이야. 당연히 어디 뭐 사치하거나 뭐 이렇게 뭐 비싼 옷, 뭐 이렇게 뭐 귀중품, 뭐 금발찌를 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저축 느낌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도 산 후로 제가 산 가격보다 지금 훨씬 올랐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죠. 예전에 누가 물어보더라. 아저씨 되면 왜 이렇게 금을 차는 거야? 급하게 쓸 돈은 없는데 돈은 있잖아. 그럼 저축의 일환인 거예요, 사실. 은행에 넣어놓는 거나 팔에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은행에 넣어놓는 거보다 이게 이자가 더 많이 붙어, 사실. 금값이 더 잘 올라가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뭐 도박에 빠지거나 뭐 그런 거를 유혹을 받거나 뭐 혹은 뭐 여자를 너무 많이 좋아하거나 이런 성향을 안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시지마에 나오는 이런 나쁜 짓들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거든요. 전 살면서 뭐 풍속점은 물론이고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룸빵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바를 제가 제 인생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것도 이제 제 친구가 실연을 당했는데 여자한테 까였는데 위로를 좀 해주고 싶어서 어딨냐 했는데 어디 바에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맥주 한 잔만 주세요 해서 맥주 한 잔 먹어본 게 제 인생 유일한 바 경험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런 성향을 물려준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유혹을 참는 것도 유전의 일부였나.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유전이 없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유전 기반인 것 같아요. DNA 기반.